안녕하세요. 체육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스포츠 활동 안전 이해하기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해 볼 건데요. 자신의 스포츠 활동 안전의식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학습 목표 다 같이 읽고 시작해 볼까요? 스포츠 활동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유형에 따른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위험 요소가 전제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스포츠 활동은 신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용기구와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스포츠 안전이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가능성을 미리 없애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활동 안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전한 스포츠 활동은 지속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한 삶에 기여를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셋째, 스포츠 활동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우리들은 스포츠 안전의 생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고 올바른 안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죠? 스포츠 활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와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어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죠. 또한 스포츠 활동을 꺼리거나 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포츠 활동 시 주요 부상 부위인데요. 발목이 25.4%로 1위이고 무릎 23.1%, 상반신, 손, 머리 부위에 부상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발목이나 손목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고 다닌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 운동 경험, 체력 수준, 운동 목적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실내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면 난이도가 쉬운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알맞은 스포츠 종목을 선택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스포츠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 등록해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것인지 동아리에 가입해서 자유롭게 기술을 익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학원에 등록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죠? 또한 장비가 필요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헬멧, 보호대 등의 안전 장비를 갖추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힌 후 착용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관리법도 알아두어 스포츠 활동을 마친 후에는 장비를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어야 다음 활동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복장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옷과 신발 등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스포츠 활동 중이나 활동 후 체온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여분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상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크므로 활동 후에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하고 물 밖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막이 옷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유형별로 적합한 구체적 복장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축구, 농구와 같은 구기 스포츠는 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날씨가 추울 때에는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도록 합니다. 스키, 스케이팅과 같은 설상 스포츠는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무릎 보호대, 장갑, 헬멧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요. 수상 스포츠의 경우 실내 수영장에서는 수영복, 수모 물안경을 착용하고 야외에서 수상 스포츠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 활동 전후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포츠 활동 전 준비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첫째, 가벼운 조깅이나 팔 벌려 높이 뛰기 등을 하여 심박수와 혈류량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근육 온도를 올려주는 심장 강화 운동을 한 후. 둘째, 발목 운동,
허리 운동, 목 운동 등과 같은 관절 운동을 통해 서서히 몸을 이완시킵니다. 셋째, 어깨, 다리, 허리 등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역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고, 넷째, 활동 종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근육 및 관절을 중심으로 종목 특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스포츠 활동 후에는 지친 근육이나 관절을 효과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정리 운동을 실시합니다. 부드러운 조깅이나 워킹, 정적인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응급상황 대처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 또는 유형별로 발생하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특징을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활동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거나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사람, 시설과의 충돌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부상을 방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스포츠 활동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와 교사가 관련된 인적 요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안전의식 증진을 통해 스포츠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인적 요인 중 학습자 요인으로 자만심, 주의 산만, 반칙 행위를 들을 수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시설 및 이용기구가 노후화되거나 안전장치 미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유형에 따라 신체 움직임의 특성이 다르며 운동시설 및 장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유형이라도 각 종목의 특성 및 시설별 안전수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여 스포츠 종목의 특성 및 안전수칙을 파악하고 준수해야 하죠. 도전 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작 도전 스포츠는 무리한 기술 구사에 의한 부상이 많고, 안전매트 및 부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미비하거나 공중 돌기, 뒤로 돌기 등의 기술 구사 시 주의 집중이 부족할 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록 도전 스포츠의 경우 준비운동 부족에 의한 관절 부상이 많고, 높이뛰기바, 지주대 등 장비와 충돌하여 부상이 일어나거나 포환, 창 등의 장비 사용 미숙에 의한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투기 도전은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인한 부상, 착지 등의 기술 능력이 미숙하거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경쟁 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역형 경쟁의 경우 격렬한 몸싸움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상이 많고,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네트형 경쟁은 네트에 매달려서 장난치는 행위를 하거나 탁구대 등에 걸터앉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건강 및 표현 활동은 준비운동 부족으로 인한 관절 부상을 입거나 동작 중 장난 및 주의 집중력이 부족할 때, 동작 소화를 위한 역량 및 기능이 부족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고난도 동작을 할 때 실수하거나 매트 등의 안전시설 점검이 미흡했을 때를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손상의 원인과 종류,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운동 손상은 왜 발생할까요? 안전 예방 조치의 부재로 인해 스포츠 활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신체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면 염증이나 부분적인 세포의 변성이 일어나는 미세한 외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운동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운동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종목에 알맞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하고, 운동 중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동 손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동 손상은 부위에 따라 피부, 근육, 뼈와 관절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운동 손상별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피부 손상의 종류로 찰과상, 열상, 자상, 타박상이 있습니다. 찰과상은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열로 인해 발생한 상처로 상처 부위에 물집이 잡혀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깁니다. 대처 방법은 상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소독된 거즈를 덮어줘야 합니다. 상처가 찢어지는 열상과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베이는 자상은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출혈이 생깁니다. 대처 방법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상처
또는 출혈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박상은 물체에 맞거나 부딪혀 발생하는데 피부가 멍이 들고 부어오르며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으로 냉찜질을 합니다. 근육 손상의 종류는 근육통, 근육경련, 근파열이 있습니다. 근육통은 근섬유에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신경에 피로가 쌓여 발생하는데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여 예방하거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피로해져 근육이 수축하거나 떨게 되는 근육경련은 뭉친 근육을 마사지하여 근육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또한 외부의 심한 충격으로 근육이 끊어지게 되는 근파열은 근육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과 함께 경련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동 전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와 관절 손상의 종류는 염좌 탈구, 골절이 있습니다. 손목이나 발목 등을 접질려 근육, 인대 힘줄 등이 늘어나거나 손상된 상태를 염좌라고 하는데 손상 부위를 높게 하고 찬 물수건이나 얼음팩을 손상 부위에 대어 붓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손상의 대처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냉찜질과 온찜질은 모두 운동 손상 후에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지만 그 시기와 효과 면에서 운동 손상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찜질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냉찜질은 상해 직후에 붓기가 있고 열감이 있을 때 실시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내부의 출혈을 감소시키고 손상으로 인한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찜질은 손상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은 후에 실시하는데 손상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 굳은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만성화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상 직후에 온찜질을 하면 혈액 공급이 촉진되어 오히려 부종과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사고와 의사결정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해결 방법과 절차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와 의사결정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사결정력은 특정한 환경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스포츠 활동 중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능력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올바른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대처 요령을 익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대처해야 합니다. 구급차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한 판단을 하고 응급처치를 적절히 하면 부상자의 상해 회복과 생명 구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을 먼저 처리하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응급구조 3C 원칙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위급 상황을 인지하는 체크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구조자와 부상자의 위험 여부를 파악하여 사고나 부상의 발생 원인을 생각해보고 부상자의 수화 증상, 증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119에 신고하는 콜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119는 화재 예방과 진압 활동, 구조와 구급 활동, 그리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24시간 운영됩니다.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내용과 응급 상황을 설명한 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 후 119의 지시에 따르고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9에서 하는 일은 화재 예방과 진압 활동, 구조와 구급 활동, 국민 편의 증진 봉사 활동 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치 및 도움을 주는 케어 단계입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동의를 얻은 뒤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환자의 위치와 자세를 절대로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동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응급처치 전 부상당한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부상자에게 응급처치 관련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만약 유아나 어린이라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또한 의식이 없다면 암묵적 동의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스포츠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의해 적절히 대처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은 매우 중요한 거란 거 알겠죠? 따라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실생활에서 안전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이 영상에는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마스 교과서의 이미자와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글꼴은 네이버 서울 남산체를 제공받았습니다. 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